그래서 이제 독립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예,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건국전쟁 보신 분. 건국전쟁. 아, 예. 건국전쟁 보시면 저도 나오는데요. 저도 나오고, 저희 공무원들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로 건국전쟁의 비영리 상원권이 저희 트루스포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적으로 그게 영문 자막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트루스포럼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 이렇게 제가 여기 없더라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국전쟁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도에 초청받아가지고 뉴욕에서 퍼레이드 하잖아요. 아주 선교사님들이 한글 이렇게 연구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로 쓰시던 분이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글 학자, 대가가 되셨죠. 이 한글의 역할에 대해서, 이 한글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이광수 당시에는 최대의 문인이셨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사실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글은 조잡한 글이기 때문에 이 어떤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근데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심어준 것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의 문학사라는 것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그 첫 줄은 신구약의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원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했듯이 기독교에서 실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한글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복음이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럴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좀 너무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고 존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명제성.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성경책을 잠깐만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떠나서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빼고 인간은 왜 존엄할까요? 인간이 왜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인간이 왜 존엄할까요? 만물의 영장.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도 그게 그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온 게 아닌가요? 이게 사실 인간하고 강아지하고 구별할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없지 않나요? 진화 단계가 조금 더 진화했다. 인간이 가장 고도로 진화한 존재다. 이런 주장을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이유가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역사관이 이렇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본성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이겁니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원시공산사회에서 노예제도 번제 자본주의는 잘생긴 모습으로 나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산사회가 도래한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론을 사이언티픽 소셜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사실은 헤겔이 사실은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 헤겔리안이라고 해서 그 헤겔 좌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발전론적 역사관,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그 최후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유물론적 발전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마르크스입니다. 코리엘 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발전론적 역사관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역사는 발전한다, 진화한다, 공산사회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 얘기냐? 야 너는 아직도 봉건제적인 속성이 남아있네? 너는 아직도 자본주의적인 속성이 남아있네? 그러면 너는 아직 덜 진화한 인간이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재교육 들어갑니다. 인간 개조교육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되네?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네? 아니야. 그러면 너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데 이게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사고이거든요. 마르크의 영장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오고요. 이 인간이 존엄해야 되는 이유, 다른 거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인간만이 사고가 가능하다,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신 여기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알츠하이머 걸리셔가지고 또 뇌성 판정 받은 사람들,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들, 폐아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정신질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존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치가 정신 장애아들을 학살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거짓말하면 왜 안 되죠? 이게 사실 질문 같지도 않죠, 그렇죠? 거짓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만 봐도 선교를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전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계급 구조에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른 계급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계급 구조를 뒤집어 엎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가 됩니다. 목적인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혁명을 위한 것이라면 혁명의 수단으로 인정이 된다면 진리가 된 것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 보편적인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서는 그 뿌리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슬람만 가더라고요. 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기 크리스천 분들은 그 카톨릭 개신교 하실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예수님 때문인데, 근데 그 이슬람에서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개별 구체적으로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는 개인을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죽여버리시더라도 나는 인샬라 하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을 개별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믿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승찬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참물주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개별적인 인간과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놀라운 패러다임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관념이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관념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왕은 아무나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비 이런 사람들은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조선에서 한글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전달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보편적 가치, 기준들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노비와 양반이 예배드리고 노비가 장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 되게 혁명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로 주권을 인간이다.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진실,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유는요, 사실 목적이 있는 자유예요.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진리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자유를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로봇인 거죠. 로봇.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죄지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선택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지상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자유와는 사실 성격이 다른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인간은 존엄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웃음 나오셨잖아요.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하지 않는 간에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도출된 개념들, 가치관, 가치 기준들이라는 점을 종교를 떠나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이 트러스코라피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주의라는 게 별게 아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굳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을 빼고 보수주의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보수주의가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주의자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뭔가 아닌 거죠. 보수주의는 뭔가를 지키는 건데,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중국의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보수파가 보수주의자일까요?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학자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트루스 포럼이 이야기하는 보수주의는 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화평 선생님 아시나요? 훌륭하신 분이고 아직도 되게 정정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고, 양동원 박사님 아시나요? 양동원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운동권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시면서 대한민국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운동권한테 아주 집중발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런 분도 있고, 여러분 혹시 사뮤엘 헌팅턴 아시나요? 사무엘 헌팅턴, The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 책 쓴 분, 유명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시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허평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보수주의라는 건 없다. 보수주의라는 건 없다. 이게 보수와 진보는 정책 노선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보수가 있을 수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보수가 있을 수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다. 말은 맞죠, 그렇죠?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그런 의미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반대하는 보수파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 넘겨주시죠. 예.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반대가 뭔가요? 진보의 반대가 보수라고들 하시는데 진보의 반대는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퇴보죠, 퇴보. 예. 보수의 반대는 보수의 반대는 이게 보수는 뭔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보수의 반대는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크리스찬들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크리스찬은 진보,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개혁해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개념이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인류 사회에 의미 있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좀 말씀드린 그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진실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보수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얘기할 때는 이 보수와 진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개념은 사실 이렇게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보수주의가 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트루스플럼이 이야기하는 보수주의는 뭐냐? 이거는 사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반응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과 성장을 통해서 발전한 철학이고 정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유대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사실상 성경적 세계관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빼면 말이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잔다르크 아닙니다. 잔다르크 아닙니다. 누굴까요? 키가 되게 커요. 키가 되게 크고 여기 남자들보다 훨씬 큰 여자 거인이네요. 이게 어느 쪽 그림인지 아시나요? 이게 프랑스 혁명에 관한 그림인데요. 누굴까요? 이 여자분이? 이게 자유와 이성의 여신입니다. 자유의 여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프랑스 혁명이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혁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자유의 여신, 자유와 이성의 여신을 지향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좌파도 그렇고 소위 우파 진영 안에서도 사실 프랑스 혁명을 계속 찬양해 왔어요. 왜 그랬냐? 소위 보수파 진영에서는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처음에 도입하게 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 좌파에서는 보수주의를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회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예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리도 오늘 좀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 정리를 할게요. 이승 한장 넘겨주시죠. 여기 혹시 법대 선배님 계십니까? 변호사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지금 법대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 헌법이 대한민국의 제헌법입니다. 최초의 초대헌법입니다. 초대헌법의 전문 프리블입니다. 제 앞머리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국회의장 이승만 이름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 첫 줄을 보시면 요 빨간 줄하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선하여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이 뭘까요? 독립정신이 뭘까요? 예? 자유민주주의, 독립하려는 정신. 예, 그건 맞죠. 맞는데, 독립정신이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가고 계실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한 장 넘겨주시죠. 한 장 넘겨주시죠. 보시면 이 책입니다. 독립정신인데, 독립정신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정신 보시면요, 저는 가장 감동받는 문구가 이거예요. 우리가 경찰서 하나 거센 것보다 교회 하나 거센 게 낫다.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범찰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하나 거짓는 게 경찰서 하나 거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장 이게 뭐냐면요, 독립정신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하는 얘기 잘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마땅히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서 영국과 미국처럼 멋있는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납시다. 라고 끝난 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독립정신이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모두의 신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위로에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제일 좋은 무기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로 오신 우리 김은구 대표님을 대환영하며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해하는 사로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 일정이 여유 있게 하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빈 의자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 하면서도 이게 오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조직은 박상희 고모님하고 장귀영 고모님 두 고모님하고 그리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4분 있는데 손태수, 황만옥, 김한규, 그리고 또 한재빈 제일 중요하게 움직이시는 분 4분이 간사로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울대학교 동창회 나라사랑 관악 모임 회장이신 이 홍일 회장님도 나오셨고 또한 한인 사회 지도자로서 희생과 수고 많으셨던 우리 전
나오셨고 우리 현재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김경택 회장님도 나오시고 한근희 이사장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강연 시간을 우리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일어나서 박수들 모임들 여러분들 모임 다니시면 다 보셨을 거예요. 박수 치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그냥 우리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습니다. 특별히 모든 행사에서 뭐 축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1절 내외 기빈들 축사를 다 생략하고 한 거를 양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 강연을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강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우리 한전민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루안다입니다. 루안다는 내전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루안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대통령이 폴 카가메라고 2020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째, 27년째인가 그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GNP가 국가 총생산이죠. 그 사람 재임 이후에 8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부패나 청렴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루안다의 그 주수입원이 뭐냐면 원숭이 같은 거 동물 관광시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화 국가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폴 카가메인데, 저는 우리 김은구 대표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구 대표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구 대표는 폴 카가메가 대통령 될 때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1977년생이고 서울 법대 졸업하셨고, 그리고 서울대 현재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포럼을 창립하셔서 대학가의 그 트루스 포럼 그 선풍을 일으킨 분입니다. 현재 고려대, 이화여대, 총신대 등 그 각 대학의 트루스 포럼 그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주목해야 할 20인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 영화 우리 아시죠? 건국전쟁 공동 제작자이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가치를 존중하는 정말 열혈 남한이면서 모든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귀중한 우리의 젊은 자산이자 또 크게 될 제 동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 강의에 열중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루스 포럼의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